네, 반갑습니다. 매화 디자인입니다. 네, 제가 현재 이제 강사를 진행한 지 1년, 2년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혹은 이런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쌤, 일러스트레이터 화면 이상해요. 쌤, 이거 갑자기 이상하게 되면서 막 안 움직여요. 쌤, 이거 크기 조절 안 돼요. 이러한 질문을 제가 평소에 많이 받는데, 자,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를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 일러스트레이터를 만짐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면 중앙에 아트보드는 잘 보이는데 화면이 하얗게 됐을 때,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난감하죠. 물론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도 계세요. 네,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눈도 아프고 해서 보통 꺼놓고 사용을 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냐? 자,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요 친구가 문제예요. 오버프린트 프리뷰. 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기능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 바로 여기 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다 어떤 무언가 보는 것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여기 상단에 메뉴바에 있는 뷰에 가시면은 웬만한 증상들은 해결이 다 가능해요. 자,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오버프린트 프리뷰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껐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켜지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보통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린 다음에 뭐 이 친구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무슨 기능을 보통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Alt 키를 보통 누르죠. 음. 자, 이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옵션 바로 가볼게요. 자,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메뉴바가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는 순간 하단에 이런 식으로 밑줄이 쳐져요. 그쵸? 밑줄이 쳐지고 이때 지금 여기에 보면 V에 불이 들어와 있죠. 뷰에 보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V키는 무엇이냐? 바로 얘입니다. 셀렉션 툴. 보통 우리가 선택 툴이라고 부르는 아이죠. 그래서 보통 Alt 키를 여러분들이 누르다가 선택 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다가 선택이 안 되네?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V로 와요. 자, 이 V가 뭐다? 오버프린트 프리뷰예요. 그래서 V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보통 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프린트 뷰가 활성화돼 버리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죠. 이거 화면 왜 이러지? 하면서 보통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뷰로 와서 오버프린트 뷰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친구가 켜져 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아트보드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처럼 캔버스가 하얗게 돼 버린다는 거. 요게 첫 번째 오버프린트 프리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화면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트보드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얗게 됐네? 어? 아까 우리 오버프린트 프리뷰는 어땠어요? 걔는 분명히 아트보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아트보드까지 안 보여요. 우리가 윤곽선 모드를 통해 봐도 아트보드가 보이지 않죠.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바로 말 그대로 아트보드가 사라진 경우인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어디? 바로 여기 뷰에 오시면은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뷰에 오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에 쇼 아트보드라는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재 쇼 아트보드. 쇼는 보여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show artboard 상태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얘를 눌러야 show 보여집니다. 즉 뭐다 현재 상태는 안 보여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show를 여러분들이 눌러 주셔야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트보드가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트보드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도 아트보드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까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상황.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상황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일 중 하나인데 바로 요거예요. 지금 화면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이상한 모양의 그리드가 생겼네요. 그렇죠. 자, 요 그리드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퍼스펙티브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네, 퍼스펙티브 그리드. 자, 요 퍼스펙티브 그리드가 생성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을 그리면은 지금처럼 어떻게 정원이면 원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 요런 식으로 뭔가 왜곡이 일어난 상태로 원이 그려지게 되죠. 자, 원이니까 티가 잘 안 나네요. 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런 식으로 뭔가 요거의 투시에 맞도록 돼버렸죠. 알아서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통 요런 식으로 돼서 작업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어디로 가면 된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디? 뷰. 자, 뷰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퍼스펙티브 그리드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옆에 하이드 그리드라는 애가 이렇게 잘 보이네요. 자, 요 하이드 그리드 옆에 단축키도 나와 있네요. 컨트롤 쉬프트 I. 그렇죠? 자, 요 하이드 그리드를 한번 눌러보면은 요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아이가 갑자기 왜 활성화가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컨트롤 쉬프트 I라는 단축키를 잘 사용하지 않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자, 근데 왜 그럼 이런 경우 발생하느냐? 자, 왜 발생하냐? 주로 주된 이유는 아트보드를 만들다가 그렇게 돼요. 아트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툴은 우리가 아트보드 툴이라는 요 친구인데요. 자, 이 아트보드 툴의 단축키는 Shift O예요. 자, Shift O는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아트보드를 편집할 수 있는 아트보드 툴이라는 아이로 변형이 되면서요.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를 옮긴다거나 혹은 아트보드를 새로 만든다거나 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게 Shift O라는 단축키인데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런 그리드가 생성되는 단축키는 또 무엇이냐? 바로 옆에 있는 Shift P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Shift P. 지금 저는 단축키를 예로 설정을 해놔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Shift P를 누르면은 이 친구가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이라는 아이가 활성화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생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또 어떻게 한다? 컨트롤 Shift I를 눌러서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그리드는 Shift P란 단축키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O랑 P랑 키보드상에 잘 붙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어떠한 경우냐? 자, 우리가 평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할 때 보면은 도형 주변에 뭐가 있다? 이런 색, 파란색 박스가 있죠. 그쵸? 자, 우린 이런 박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운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바운딩 박스. 음,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회전을 시킬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다? 바운딩 박스라는 게 존재해야 어떻게 얘를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박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가 안 생기네. 그쵸?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일 뿐만 아니라 회전도 못 시켜요. 오직 이동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우리 또 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음. 자, 뷰에 보시면은 여기에 바운딩 박스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쇼 상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이때 바운딩 박스를 얘를 눌러줘야 쇼를 눌러줘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겠죠. 짠 누르면은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다시 생성이 됩니다. 음. 그럼 이건 갑자기 또 왜 사라지냐? 뜬금없이. 자, 바운딩 박스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때 쓰는 단축키는 이 활성화시키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B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B.
자, 근데 이 컨트롤 시프트 B가 왜 갑자기 활성화되느냐? 여러분들이 보통 그룹을 하면 있어가지고 그룹하는 단축키 우리 컨트롤 누르고 G 누르면 어떻게 활성화되죠? 자, 이거를 그룹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서 해제합니다. 이런 경우 G랑 B랑 또 붙어 있죠. 키보드상에. 이런 경우 때문에 보통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바운딩 박스가 활성화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바운딩 박스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B, 컨트롤 시프트 G 요거 헷갈리지 않게 누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어떠한 경우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선택 툴이든 혹은 직접 선택 툴이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앵커라든지 혹은 세그먼트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도형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거나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툴을 다룰 때 우리 쓰는 게 보통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죠. 선택을 했는데 안 보이네? 그쵸?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요것 또한 무슨 문제다? 또 뷰 문제예요. 자, 뷰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엣지라는 게 있어요. show 엣지 지금 되어 있죠. 자, 저는 아까 방금 엣지를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태다. show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제 엣지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단축키 방금 보셨죠?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죠? 컨트롤 H죠. 자, 키보드상에 H랑 G랑 붙어 있어요. 우리 컨트롤 G가 무슨 단축키? 그룹 단축키죠. 자, 그래서 그룹을 짓다가 잘못 눌러서 컨트롤 H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H가 가려집니다. 네, 외우기 쉽죠? H. 네, 그래서 엣지와 활성화되면은 앵커가 잘 보이지만 엣지가 비활성화되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써야겠죠. 이번에는 자, 나는 이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라운드가 만들어져 있죠. 자, 저런 식으로 우리가 라운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요 친구죠. 동그라미 아이. 요 친구 이름은 코너 위젯이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자, 요 코너 위젯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요 앵커에 핸들이 생성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의 옵션이에요. 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요 친구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경우가 다양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앵커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에도 보이지가 않고요. 혹은 여기에 만약에 앵커 하나에 핸들이 조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세그먼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열린 패스 상태에서도 간혹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보통 대다수는 요 옵션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요것 또한 어디에 가면요? 뷰에 가면 있습니다. 자, 뷰에 가시면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하이드 코너 위젯이라는 애가 있네요.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코너 위젯이라는 아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내가 앵커를 하나 선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라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제가 비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라운드가 보이지 않죠. 자, 코너 위젯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운드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당황하지 않고 뷰에 가셔가지고 코너 위젯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는 부분. 음. 자, 근데 이것 또한 코너 위젯이라는 아이가요. CC 버전에만 있는 아이예요. 네. 즉 CS 버전은 없습니다. 우리 보통 CS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옛날 버전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버전 자체가 뭐 7.0, 뭐 6.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CS 버전, 그 다음 CC 버전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6.0, 뭐 7.0 혹은 CS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코너 위젯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를 주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보이지 않을 때는 뷰에서 코너 위젯을 잘
확인해서 활성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질문이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자, 여러분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움직였더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회색 바가 생성이 되죠? 자, 이 회색 바. 자, 이 회색 바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작아진 상태에서도 화면이 확대하면 좀 방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대가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된다면은 작업물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요럴 때 저런 회색 바가 떴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거 떴을 때. 자, 단축키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K. 자, 컨트롤 K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프리퍼런스란 창이 뜹니다. 이 창은 이제 어떠한 창이냐면은 우리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자체의 뭐 기본 환경 설정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 여기에 가시면 스마트 가이드라는 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스마트 가이드라는 아이를 선택해 놓으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 미저먼트 레벨이라는 아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있으신 분들은. 이 친구를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눌러서 해제해 줍니다. 자, 그 후에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는 뜨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죠, 되게. 네. 요게 뜨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회색 바가 뜨지가 않으면서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웬만한 상황은 뷰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적어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